정말 포퓰리즘에 휘둘린 법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아요. 교사들의 근무 환경은 법으로 규정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비교육 전문가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헌법 위반 현상인 거죠, 사실은. 교육의 전문성을 보장하는, 존중하는, 또 교육의 전문성에 기반한 그런 입법 교육 전문가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유초중등 교육의 1차 주체는 유초중등 교육은 지방교육자치 대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도교육감, 직성교육감 책임으로 돼 있잖아요. 일단은. 그러면 시도교육감을 통제하는 데가 어디예요? 시도의회 아닙니까? 17개 시도의회. 교육감이 있는 지역의 의회잖아요. 광역의회죠. 이 광역의회에 유초중등 교사 출신이 몇 명이 있을까요? 830명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광역의회 총. 서울에 110명, 경기도에 130 몇 명에서 전국적으로 보면 830명이 있는데요. 이 830명 중에 10명도 안 됩니다. 그나마 이 10명도 무슨 혁신학교 시대를 경험했다든가 지난 진보교육감 10년 시대를 경험했다든가 이런 분들이 아닙니다. 그나마 10분 있는 것도 다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데 그 누구 코에 붙입니까? 적어도 국회에는 유초중등 전문가가 3분의 1만 있어도 되지만 국회 교육위원회, 시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는 반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반은? 한 명도 없는 거 아닙니까? 17개에 10명이면 그죠? 그것도 새로운 혁신적 진보적 실천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채로 교사 생활을 접은 그런 분들이 10명 이라면 없다고 없는 것부터 그래도 낫다고 해야 될까요? 여간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매우 이상하다는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동의하실 수 있으세요? 네. 네, 많이들 끄떡거리고 계시는 걸 봐서 동의는 상당 정도로 된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그럼 왜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교사의 교육의 정치 중립성을 보장한다고 선언까지 해놓고 나서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투표권 외에는 다 부정했느냐? 투표권 외에는 다 부정했다 그러는데 투표권은 그럼 완전히 보장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 국민 경선이라고 들어보셨죠? 2017년 대통령 선거할 때도 그랬고 2012년 대통령 선거할 때도 완전 국민 경선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국민은 완전히 100%가 다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느 당 지지자건 상관없이. 그런데 여러분들 교사는 어땠을까요? 교사는 예외입니다. 예외. 공무원 교사는 예외예요. 왜 그러느냐? 경선은 정당 활동이라는 거예요. 아까 정당 가입과 정당 활동은 금지된다고 그랬잖아요. 경선의 주체는 정당이기 때문에 정당 행사다. 그래서 경선 참여가 안 돼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본선 선거권이 있으면 경선 선거권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선 선거권이 있으면 예선 선거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후보가 본선에 아예 나오질 못하는데, 그죠? 내가 예선서부터 밀어줘야지. 경선부터 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 경선 제도라는 거, 이른바 당원들한테만 참여권이 제한돼 있지 않은, 지금 정당 가입은 금지되어 있으니까 정당화는 못 되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당원한테만
경선 참여권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 시민한테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사한테도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본선 선거권이 있는 이상 시간적 확장으로 경선 제도가 생겼잖아요. 그럼 본선 선거권이 있는 모든 사람한테 경선 참여권을 줘야 맞겠죠. 근데 지금 이것도 못하고 있어요. 이것도 교사들이 쪼다라고 이걸 돌파를 못하고 앉아 있잖아요. 정말 답답한 양반들 많습니다. 우리 박승걸 선생님 기분 나쁘실지도 모르겠네. 근데 저는 진짜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 내가 선거에서 찍었는데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정치 후원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아니, 솔직히 10만 원 연간 후원하면 10만 원 돌려받잖아요. 세액 공제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돌려받잖아. 네네. 그러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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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은 사람한테 후원금 10만 원이고 20만 원이고 내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사는 또 안 됩니다. 강민정 의원은 형교사 출신의 첫 번째 국회의원입니다. 그 전에는 정진후 의원이 정의당 비례대표를 했어요. 그 사람은 정교조 위원장 출신입니다. 4년 했죠. 그러니까 우리 강민정 의원은 혁신부장 5년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북서울중학교라고 아주 혁신중학교로 전국에서도 가장 탄탄한 중학교, 지속 가능한 혁신중학교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거든요. 대단히 탁월한 역량을 갖고 있는 분인데, 근데 이분은 30년 교사 생활하면서 또 사대를 낳은 사람이니까 다 친구, 동료, 선후배가 전부 다 교사잖아요. 근데 교사한테는 이론도 받을 수가 없어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웃기는 것도 웃기는 거지만 이것도 그러니까 선거권이 있는 사람한테는 정치후원권을 준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한테는 예선, 투표권도 준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시간적인 확장 같거든요. 전후로 시간적 확장 같잖아요. 근데 이것도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 교사가 50만인데 전부 다 사대 아니면 교대 나온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면 뭐 교생 실습을 교직 과정을 이수했든가. 공부도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고 책임감도 강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돼 있고 사회적 존경도 따르고 사실 뭐 모범 시민 아니에요. 1등 시민 아닙니까? 1등 신랑 신부감인데 1등 시민들이죠. 그런데 50만 명을 정치 기본권을 배제하고 50만 명을 정치 천민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체로도 굉장히 큰 인권 문제지만 이게 정당 민주주의 관점에서도 정당 발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당에 이렇게 모범 시민들, 전문직 모범 시민들이 진입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당은 다 자영업자들이 싹쓸이 하게 돼 있죠. 자영업자들이 못나고 못하다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직종이 너무 중심이 되면 안 되잖아요. 국민을 닮은 정당, 국민을 닮은 국회가 돼야 되는데 주민을 닮은 의회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닮질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도 정당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너무 손해고 무엇보다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너무 손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다가 이 교사들을 가장 책임감도 강하고 준법 의식도 강하고 모범적인 1등 시민을 정치의 세계에서 배제했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의 세계, 정당의 세계, 선거의 세계에서 배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수를 제외하고는 교사들 중에 어차피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잘못 얘기했다가는 교실에서 학부모 민원이나 받으니까 이 정치 교육에 관심이 없어요. 정치 교육에 관심도 실천도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 다물고 살기를 선택하게 돼 있죠. 이건 제도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교사들의 헌법적 책무가 있습니다. 그거는 민주시민을 길러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직업이 있고 수많은 생업이 있지만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목적을 가진,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임무를 가진 직업은 딱 교사밖에 없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가 민주국가로 지탱하려면, 발전하려면 민주시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명시적인 법적 책무를 교사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교사가 민주시민의 기본인 정치에 대한 관심, 정당에 대한 관심과 학습, 선거와 의회에 대한 학습과 참여 이런 것들이 차단된 거 아닙니까? 학습을 하면 뭐해? 쓸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가장 민주시민이 못 되게끔 제도적으로 묶어놓고 이분들한테 민주시민 길러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너 축구하면 안 돼. 근데 애들은 축구 선수 만들어 하고 똑같은 겁니다. 너는 수영하면 안 돼. 근데 애들은 수영 선수 만들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느 도단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이제. 그럼 도대체 왜 정치 중립성을 이유로 교사들한테 이런 인권 제한을 합니까? 자, 인권 제약을 할 수가 있죠. 인권은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권을 제한하려면 압도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압도적인 이유로 제한을 하더라도 최소에 그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최소 제한의 원칙이죠. 과잉 금지의 원칙이죠. 비례의 원칙, 뭐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여일하게 이 교사의 정치기본권 제한돼야 된다고 지금 같은 제한 입법들이 다 합헌이라고 판결했어요. 심지어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낸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나서 헌법재판관들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대통령이 3명 임명하고 여당이 1명, 야당이 1명, 그리고 여야가 합의하는 사람이 1명 이렇게 임명하고 대법원장이 3명 임명하잖아요. 그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했잖아, 김명수를. 그러니까 초록은 동색인데 그러면 사실은요, 이 삼부 구성주의라는 거 아주 나쁜 거거든요. 이건 제왕적 대통령의 수단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언뜻 보기에는 대통령이 셋, 뭐 국회가 셋, 대법원장이 셋, 그러니까 되게 폼나 보이죠? 이거는 대통령 권한의 확장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3명 했죠. 그 여야가 하나씩 하니까 4명 됐잖아요. 1명은 여야가 합의하니까 0.5라고 쳐. 이거 뺍시다. 그럼 4명 아니야. 그죠? 대통령 3목, 여당 하나, 4대 아닙니까? 근데 대법원장 내가 임명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3명. 그러면 7명이 몇 편 아닙니까? 7대 2 아니야. 그런데 그 문재인 헌법재판소가 6대 3으로 박근혜 헌법재판소와 똑같게 합헌, 그 3명만 위헌이라고 그러고 6명이 합헌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오중 독재를. 그래서 제가 절망했습니다. 교사 대표 33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했거든요. 민족 대표 33인처럼. 근데 2년 반 만에 완패했어요. 완패. 그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이걸 바꿀 길은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합헌이라고 그러냐? 도대체 왜 이런 거를 정치 중립성의 이름으로 교사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있느냐?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사가 아이들에 비해서 우월적 지위가 있잖아요. 그 교사가 아이들한테 자기의 정치적 신념을 주저리 유입할까 봐. 아이들의 정신 세계를 교사의 정치 철학과 정치적 신념으로 채워 넣을까 봐. 말하자면 세뇌시킬까 봐. 주입할까 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막아야 되는 거 맞죠? 그죠? 맞죠? 막아야죠. 그러면 뭘 막으면 되냐면 교사는 학생들에게 정치적 신념을 주입하거나 교화하거나 세뇌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법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리고 교사가 세뇌하고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건 어떤 거예요? 사실 민주주의의 모든 현안들, 우리 사회의 모든 현안은 공동성과 공익에 관한 모든 사안은 전부 다 논쟁적 아닙니까? 답정너 없죠? 공동성과 공익은 형성해 나가는 것이지 누구 하나가 답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계급 계층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이익이 다 다른데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것은 조정해 나가는 건데 이거를 누가 답이 정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 논쟁 입장들을 균형 있게 제시해서 아이들이 선택하게 하면 되잖아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선택하겠죠. 바뀌겠죠. 안 바뀔 수도 있지만 할 수 없고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은 아이들한테 다양한 입장에 대해서 최상의 논거들을 제시하고 아이들이 선택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되겠죠. 적어도 정치 교육에서는. 안 그러면 이념화, 정당 정치화를 해버리니까 교육이 아니죠. 그래서 정치 교육의 교육화라고 그럴까? 정치 교육의 이념화나 정치화를 막고 교육화하는 원칙이 지금 말씀드린 주입교화 금지의 원칙, 논쟁성 재현의 원칙, 어느 한 입장만 일러주지 말고 다양한 입장을 일러주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 판단, 학생 판단 우선의 원칙. 이 정도 원칙만 교직사회가 합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독일에서 1976년에 한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50년 이상, 50년 가까이 이걸 못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교사의 정치기본권의 전제 조건까지는 아닌데 그렇지만 사람들이 다 안전판을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그 독일식 보이텔스바 합의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3대 원칙을 그런 유입교화 금지의 원칙, 논쟁성 재현의 원칙, 학생 이해관계 우선의 원칙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학생 이해관계와 상관이 있게 가르쳐야 된다는 원칙이에요. 이해상관성 원칙인데요. 그러니까 아이의 공익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공익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라. 너의 계층적 이익이 무엇이며 너의 지역적 이해관계가 무엇인지 너의 정체성에 따른 정치적 이해관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게 정치교육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 더 나간다면 다만 인식에 머무르지 말고 그 정치적 이익을 인식된 정치적 이익을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증진시킬 시민 행동 역량을 길러주는 것. 그런 금상첨화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정도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학교 정치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독일 사회는 1976년에
이 3대 원칙에 합의해요. 극좌에서 극우까지 전부 다 합의를 합니다. 그 합의라는 게 뭐 문서로 합의한 건 아니고 그냥 컨센서스 빌딩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원칙들은 거의 모든 나라의 정치교육의 교육학적 원칙으로 뿌리내리게 됩니다. 영국 같은 데서는 아예 교육법에 그 논쟁성 재현의 원칙과 주입교와 금지의 원칙을 명문으로 입법화합니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에도 물론 교사는 자기의 종교적 정치적 신념의 도구로 교육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조항보다 조금 더 나가는 게 좋죠. 아까 보이테스바하 첫 번째 원칙처럼 좀 더 명확하게 정치교육의 원칙으로 밝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교육의 정치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건 보이텔스바하 원칙 정도가 되는데 엉뚱하게도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전면 금지하는 걸로 나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과잉 금지가 될 뿐만 아니라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요, 보십시오. 어느 사람들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까요? 뭐 속으로 군부 독재주의나 능력주의나 권위주의를 찬양하는 사람, 성장제일주의나 개발지상주의를 신봉하는 사람, 이 사람들 다 정치 중립성이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 좌파고 우파고 진보고 보수고 할 것 없이 아이들한테 자기의 정치적 신념을 강요하는 건 틀린 겁니다. 큰 틀의 민주주의를 신념으로 갖게는 만들어야 되지만 나머지 정책적 차원에서 정당 정치적 입장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그걸 가지고 설득하고 이런 거는 교사의 우월적주의 내지는 교사의 교권의 남용이 되겠죠. 그래서 정말 필요한 거는 교사한테 정말 필요한 거는 그런 보이텔스바하 3대 원칙 같은 거를 교직 윤리로 자기의 수업 윤리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를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이 교사단체, 학부모단체, 특히 보수 교사단체, 진보 교사단체 할 것 없이 다 모아서 이 원칙에 우리도 합의하자 해서 합의하고 이걸 교사 연수 때마다 가르치고 교대 사대에서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이 원칙의 오남용이 없도록 해야죠. 이런 걸 논리적 전제로서 삼아서 제 얘기는 현실적 전제라기보다는 약간 논리적 전제이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운동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려고 해왔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제가 열심히 각 지역을 돌면서 교육감들하고 교사단체들 모아서 300인 회의, 500인 회의 이런 걸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추진해 왔어요. 근데 약간 답답하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좋을 텐데 다들 뭐가 그런지 약간 썩 적극적이진 않은데 아무튼 저는 이 부분 그래서 제 명제 중에 하나가 보이텔스바하 3대 원칙으로 충분하다. 교사 정치 기본권은 전면 보장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백금열 교사 사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작년 4월 달에 광주 선생님이에요. 이 양반은 아주 재능이 많은 사람입니다. 판소리 대가예요. 또 촛불 집회 명사회자였습니다. 심지어 초동 집회에서 와서도 사회 본 분이 명성이 자자해서 이 양반이 이게 이 교사 본능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교사 본능은 자꾸 가르치려 하는 걸 거예요. 근데 선거 전날 지난 4월 15일 4.15 총선이 있었잖아요. 4월 14일 날 이제 첫 번째로 선거권을 갖게 된 제자들이 있는 거야. 이 제자한테 전화했습니다. 3명한테. 전화해서 야,
그 선거 전날이에요. 야, 내일 누구 찍어야 되는지 알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정부야.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광주에서 얘기 안 해도 95%가 그렇게 뽑을 텐데 그걸 왜 얘기를 해? 또 얘기하기로서는 뭐가 문제야, 솔직히. 이게 이 얘기한 걸로요. 이 사람 교직을 잃었습니다. 선거법 위반하고 공무원법 위반으로 걸려갔고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 공무원법 위반을 하면요. 자격정지형이 무조건 병과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다 징역형이에요. 징역형의 자격정지형. 그러면 교사가 되려면 교사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사 자격정지가 붙는 거예요. 자격정지 1년. 그러면 교사를 떠나는 거지. 1년 후에 어떻게 해. 그래서 이 사람은 1심에서 교사 자격정지 1년 하고 집행유예 6개월 받았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백금열 선생이 학교 수업 시간에 18살 선거권 얻은 고3 애들한테 야 임마 너 누구 찍을 거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에 대한 찍어야지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수업 시간에 했습니까? 학교에서 했습니까? 학생한테 했습니까? 다 아니에요. 갑자기 밤에 술 먹다 생각나서 제자들한테 전화한 거야. 그리고 다 18살 넘어간 대학교 다니는 제자들이었고요. 수업 시간도 아니고 학교 바깥이고 근무 시간도 아니라고요. 학생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 한마디 했다고 교직 박탈당하는 거 아닙니까? 거의 집행유예면 실형 아닙니까? 징역형 아닙니까? 징역형.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가혹하고 잘못됐어요. 그런데 이걸 문재인 헌법재판소가 6대3으로 편이라고 선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대안은 명확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보이텔스파하 3대 원칙을 정치교육의 원칙으로 모든 교사들이 진보보수 단체를 막론하고 합의하고 교육감이 교사 연수 때 강조하고 그리고 교대사대에서 수시로 가르치고 그리고 교사들끼리 논쟁적인 사회 현안을 어떻게 가르칠 건지를 가지고 사회교과 중심으로 토론하고 그리고 매달 한 건씩, 두 건씩 지역의 교원단체나 이런 데서 그 논쟁적 사회 현안이 있잖아요. 그때.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모범 교환을 하나 만들어주면 교사들이 자기가 창의적으로 변형해서 사용하고 이러면서 정치 교육을 가장 교육학적으로 소화해서 수시로 실시하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공교육에 이게 요구하는 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말이 쉽지요. 논쟁적인 사회 현안에 대해서 학습을 많이 안 하면 입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입장을 안 가지면 정리가 안 돼요. 그 자신이 없습니다. 다룰 수도 없어요. 입장은 가지되 입장을 강요하지 않는 자세만 가지면 되거든요. 근데 교사들 입장에서 보면 첫째, 어려워. 그 다 학습해서 이해해서 이끌기가. 두 번째로 진도가 안 나가요. 이런 거 갖고 하면. 세 번째로 조금 잘못하면 민원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 하지. 그러니까 민주시민의 기본 덕성과 역량이 안 갖춰지죠. 학교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119 민주주의잖아요. 불날 때만 민주주의가 돼. 박근혜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개판 치면 그때 촛불이 타올라요. 예외 없이 우리가 그런 의미의 목대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심판했는데 119 민주주의예요. 그리고는
일부 아주 치열한 시민들, 깨어있는 시민들의 치열하고 전투적인 시민성으로 지탱되는 민주주의 성격이 좀 강하잖아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저녁이 있는 삶을 가져다주는 강력한 민주주의를 만들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는 101가지로 방전이 된단 말이죠. 돈한테 방전되고, 그러니까 재벌한테 방전되고, 언론에 방전되고, 사법부, 검찰에 방전되고, 뭐 101가지 방전이 일어나는데 이 방전을 막아낼 힘은 일반 시민한테 오는 거 아닙니까? 일반 시민의 민주 시민성으로부터 오고 그 민주 시민성 기르는 교육이 결국 공교육의 유초 중등 교육의 첫 번째 임무인데 그 첫 번째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을 정치적 문외와 정치 천민으로 만들어 놓고 민주시민, 명품 민주시민 만들어내라 그러면 그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재밌는 얘기를 해요. 야, 너 얘기대로 교사들한테 정치 기본권 주면 학교가 정치판, 개판 되는 거 아니야? 그래요. 아니, 교사들을 우습게 알아도 유분수지. 솔직히 말이에요. 그 정치적 확증이 센 사람들은 아이들 앞에서도 물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좋지 않죠. 그러니까 너무 일방적인 얘기는 좋지 않습니다. 교육적으로. 근데 사실은 정치판은 그 만약 보이스텔스 바 원칙만 지키더라도 첫째 정치판 안 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정치 기본권 허용하라고 할 때 학교 안에서 교사들이 마음대로 정치하려는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정당 배지 달고 다니고 정당 캠페인 할 때마다 휴직하고 휴가내 반가 내고 그리고 뭐 정당 선전물도 막 삐랍 교무실에 투척하고 학교 여기저기다 붙이고 이러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 다 금지시키면 돼요. 법적으로 다 금지시켜야지 이런 건. 학교를 법정도 팔자라는 겁니다. 이런 거 다 금지시키자는 거예요. 그 뭐를 풀어주라는 거냐? 근무 시간 바깥에, 수업 시간 아닌 시간에, 교육 활동 안 할 때, 학교 바깥에서, 교육 활동 바깥에서, 주말에, 야간에, 휴일에 왜 안 됩니까? 그러면 서양의 대부분의 나라는 어떤 제한도 안 두는데 교육이 어떻게 돼? 개판이게, 정치판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나라 국민이나 우리나라 교사들의 실력을 진짜 얕보는 짓입니다. 근데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직도 횡행해서 여론조사하면 2대1로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시켜주면 안 된다는 게 나와요.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오는 이상 여론조사 지지율 갖고 정치하는 인간들은 절대로 안 해줍니다. 이거 누가 해야 돼? 이거 일반 시민들이 4세대의 민주 국가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다른 데서는 실패해도 민주 측면에서는 실패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점점 심화되는 경제 양극화에 맞서고 기후 위기에 맞서고 인공지능을 부릴 수 있는 주체적이고 당당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공동체의 일에 대해서 무식하고 무관심하고 그렇게 해서 공동체의 이익이 사유화되는 걸 막는 그 정도 인간을 길러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해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훌륭한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적인 복리로 보통 사람의 인간적인 복리로 돌아오는 그런 세상을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좀 양극화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시작해야 돼요. 학교에서 가랑비에 옷 젖듯 민주시민성이 길러져야 됩니다. 모든 수업 시간을 통해서, 모든 선생님을 통해서. 그러려면 사회 현안을 다루는 걸 겁내지 않아야 되고 수업 시간과 관련된 수업 주제와 관련된 사회적 현안 다 논쟁적이에요. 다 정당의 숫자만큼 입장이 다양하고요. 서로
사회가 어려울 만큼 딴 얘기들 하는데 이 현실을 늘 교실에서 맞닥뜨리고 그것을 어떻게 토론과 설득으로 논거로 데이터로 공유 지평을 넓히고 차이는 줄여나가는 그런 평화로운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학교 수업을 통해서 하지 않고 어디서 하겠어요? 사회생활 하면서 하겠습니까? 공급쟁이 하든가 자영업 하면서 할 수 있어요? 대학에서 이게 됩니까? 안 되거든요. 여간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교사의 정치 기본권 회복은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서,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해서, 정당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인권 보장을 위해서 몹시 중요하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한국 정치가 삐뚤빼뚤 발전해 왔는데 대부분 선진국 쪽으로 왔다면 이쪽 분야는 너무나 낙후하고 너무 뒤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본부에서 큰 관심을 갖고 함께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일단 제 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이사장님 이야기 들으면서 선생님들이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합니다. 지금 완전히 귀도 막고 입도 막고 눈도 막고 이렇게 해서 그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이야기가 우리 10조에서부터 39조까지 31번이나 나오거든요. 그 모든 국민이에서 교사는 제외되는 이 기막힌 현실을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참 이 선생님들이 50만 명이 넘는 선생님들이 현직에 계시면서 이 답답한 인권이 유린당하는 현실을 보고서 이 아이들 인권 이야기하는데 교사 인권, 그 교수 인권을 갖다가 막아놓고 현실이 이렇습니다. 정말 답답한데 선생님들 그 질문을 몇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질문하시죠 지금. 질문 시간이 좀 시간이 지났지만 조금 질문 받고 그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한 것 같아요. 뻔한 얘기를. 아니요, 네. 보이스텔스 바흐 이야기는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좀 줄이신 것 같아요. 네, 경남의 의원님입니다. 네네. 아이고, 예, 스님 잘 들었습니다. 평소에 늘 존경하고, 예, 저 경남의 정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위원장 이원영입니다. 좀 늦게 제가 들어왔습니다. 네네. 예, 스님 한결같이 같은 맥락에서 쭉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이텔스파 뭡니까 합의도 우리도 진작 했어야 되는데 우리 스님들이 또는 국민들이 또는 학생들이 너무 타성이 젖어가지고 우리의 권리를 박탈당한 채 그렇게 살아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학생 인권이 거기서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스님들이 용기를 내야 되고, 또 저는 정교조 해직교사 출신으로서 앞으로 그 일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선생님의 그 가르침에 오늘 많이 다시 한번 더 용기 백변 해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아유,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다른 분 말씀하십시오. 네. 예, 이종선. 네네. 요새 감사원에서 조희연 교육감 고발한 건이 그게 2008년도 선거가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거 어떻게 전개될 것 같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아이고, 뭐 그거는 그 얘기는 뭐 이렇게 길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사실 저도 이제 일단의 책임을 느끼죠. 왜냐하면 제가 2010년 교육감 되자마자 세 분의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거든요. 그랬더니 교육부에서 비토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세 분이 소송을 했고 두 분이 승소해서 그때가 문영민 교육감 시절이에요. 그래서 문영민 교육감이 채용을 했어요. 이제
승소해서 왔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3명을 특별 채용하는 바람에 이 박근혜 정권이 법을 고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 특기가 원래 법률을 고치지 않고 시행령 정치를 했잖아요. 대통령령이니까 시행령은 금세 고쳤거든요. 근데 그때 고치면서 특별 채용도 공개 전형 방식으로 하라고 법을 고쳐요. 그러니까 저는 공개 전형을 한 게 아니에요. 3명을 딱 집어서 그냥 특별 채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교육감은 그 대통령령이 법이거든요. 법률에 위임이 있고 근거가 있으면. 그러니까 특별 채용을 하는데 이게 아주 어떤 의미에서 특별 채용이냐면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집어서 이 사람 채용합시다. 이런 의미의 특별 채용이었어요. 저 때만 하더라도. 근데 법을 바꾼 거예요. 그걸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 민주화에 헌신한 사람을 특별 채용한다. 이렇게 되면 나도 거기에 해당하는데 해서 이번에 17명이 지원한 거거든요. 2년 전에. 17명을 지원하는데 5명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쟁점은 그거지. 5명을 특정했냐 안 했냐거든. 그러니까 5명은 이제 이 주경복 선거 때 주경복 교수가 이제 교육감 후보로 나왔던 게 2008년 아닙니까? 그 선거에서 문제가 돼갖고 해직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5명 특정이 돼 있는 건데 이 특정이 돼 있는 분들을 이제 당연히 채용 요구가 자꾸 들어오고 특별 채용 해달라고 하고 또 안 해줄 이유가 없고 훌륭한 분들이고 하니까 했죠. 근데 문제는 이제 공개 전형을 했냐 여기에 맞냐 안 맞냐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특별 채용이 교육감의 권한이냐 아니냐 이거 아닙니다. 교육감의 권한이에요. 자, 특별 채용의 조건을 교육감이 정할 권한이 있느냐? 교육감이 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채용을 한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도 아니고 특별 채용의 조건을 교육감이 정하느냐 아니냐도 아니에요. 오직 그 5명을 미리 찍어서 형식적으로 진행을 했느냐 마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법이 생겨먹은 건 그렇게 생겨먹은 측면이 있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얘기가 좀 난감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나 같았으면 그 대응을 좀 달리 했을 것 같긴 해요. 그냥 그거 맞다. 내가 정치적 책임을 지기로 하고 그렇게 진행했다. 근데 교육 자체 한다 그러면서 교육감이 특별 채용을 할 수 있었던 거를 그걸 공개 전형 특별 채용으로 확 바꿔놓은 거 이거 참 유감이다. 그다음에 당신들도 일을 해봐서 알지만 특별 채용을 동전 방식으로 해야 될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특별한 역량이나 조건을 갖춘 사람을 일반적으로 해서 그 안에서 하는 공개 전형 특별 채용이 필요한 순간도 있고 그렇지 않고 해직 교사 원상 복직이라든가 이런 거는 똑 집어서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구별을 안 하고 전부 다 공개 전형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이 사실은 눈 감고 아웅 형식도 될 수밖에 없고 또 어떤 경우에는 꼽사리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들러리. 어쩔 수 없어 눈물을 머금고 들러리를 세울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더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문제의식을 가졌고 내가 정치적 책임을 지기로 결단했다. 사실은 못할 짓이지만 몇 사람이라도 들러리를 세운다는 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좀 정면 돌파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데요. 근데 아무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저의 인식하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그렇지만 힘은 보태야 됩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서울 교육이 이런 일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 반드시 드리고요. 다만 참 개입해서 효과적으로 말하기가 좀 난감한 구석들이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 동아일보인가 중앙일보 보니까 조희연과 광노현 닮아도 너무 닮았다 하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제 말씀하신 그 내용이에요. 그 기사는 상당히 내가 보니까 문제 있는 기사던데 꼭 한번 보시고 네. 그냥 둬서 안 되겠던데요. 그 여자분인데 젊은 여자가 기사를 악의적으로 썼더라고요. 아, 그랬을 겁니다. 뭐 네. 조중동이 뭐 저나 조영 교육감한테 악의적으로 안 쓰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예.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그래도 좀 너무 좀 꼭 집어서 쪽지기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네네. 듣기가 너무 마음속에 속속 와닿고 해서 너무 좋은데 예. 우리 강재림 상임이사님 질문 있답니다. 말씀하시죠. 네, 저기 헌법 개헌 2017년 헌법 개헌론이 있을 때 아마 31조를 굉장히 촘촘히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능력에 따라 여기에서 능력에 따라의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31조에 대한 좀 부분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아, 그게 제가 뭐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아서 예, 능력에 따라 교육 받는다 말이죠. 능력에 따라 교육받는다. 그 네, 박정희가 만들었는 거예요. 예, 예. 박정희가 유신헌법에서 집어넣는 건데 그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능력에 따라를 그러니까. 집어넣었는데 그 능력이 학력이냐 돈이 있는 사람이 더 받느냐 그러면 교육한 학력이냐 이걸 구별 없이 그냥 능력이라고 뭉뚱그려 놔서 그 능력이 그러니까. 무슨 능력이냐. 능력주의 능력이냐서부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원래 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보수를 받고 하는 것도 상관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교육을 받을 권리는 사실은 필요에 따라 받아야 되는 거지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지적 호기심이 발동하고 자기를 새로운 지식으로 또 새로운 역량으로 재무장할 각오가 돼 있을 때 언제나 평생 교육 접근권을 가져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것이 뭐 그런 차원에서 저는 뭐 능력에 따라를 굳이 한다면 비판할 여지는 많고 좀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하죠. 예, 좋습니다. 다른 질문. 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많이 오늘 낮에 또 예, 우리 박승걸 선생님. 예. 예. 저는 질문이 아니고요, 부탁인데요. 네. 정말 오늘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속이 다 시원했고 오랜만에 이렇게 감동적인 강의를 들은 것 같아가지고요. 너무 감사를 드리고 제가 뭐 여러 교육감님들 강의도 많이 들어보고 다른 분들 많이 들어봤지만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이게 이분은 진짜 국회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육부 장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우리 강동희 선생님 꼭 어떻게 하든지 교육부 장관이 되시든 국회로 가시든 진짜 올바른 정권이 바로 서가지고 강동희 교육관님 우리 저렇게 가만히 놔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게 이 나라가 똑바로 되고 교육이 올바로 서려면 이런 분이 진짜 국회의원이 되시고 교육부 장관으로 가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진짜 이런 생각 처음 해봤거든요. 너무 진짜 오늘 감동받았습니다. 오늘 속이 다 시원합니다 정말. 예. 저는 벌써부터 그런 소리 생각을 했는데 우리 광노현 이사장님이 교육부 장관 했으면 진짜 우리나라 교육이 좀 바뀔 수 있을 텐데 저 국무총리나 교육부 장관을 하셨으면 이런 분이 지금 정말로 교육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장관을 시켜놓고 도대체 4년 동안 뭘 했는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기가 막혀요. 저기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뭐 저 말씀이라도 고맙고요. 제가 뭐 헛꿈을 꾸는 사람은 아니고요. 근데 뭐 저 인생이 꼬이는 바람에 어떤 헛꿈도 꿀 수가 없게 됐고요. 저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지방선거는 교육감도 뽑고 교육감을 견제하고 견인할 이제 시도의회도 뽑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시도의원 교사 출신, 교육 전문가 출신 시도의원을 뽑지 못하면 사실은 또 4년 또 그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50만 교원의 힘을 모아서 여야 정당에 광역 비례대표가 있잖아요. 지금 광역 비례대표를 여성도 주고 이렇게도 다 주잖아요. 노동도 주고. 근데 교육에는 안 줘.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교육계는 지금 정치기본권을 다 박탈해 놨잖아요. 꽁꽁 묶어 놨잖아요. 족쇄를 채워 놨잖아. 선민화를 시켜 놨잖아요. 그랬으면 미안해서라도 보상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상을 줘야 되잖아요. 순전히 더 다른 공이 교육의 정치 중립성이라는 그 잘난 가치를 위해서 지금 50만 교원의 정치 기본권을 박탈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참 미안하다. 이 다른 공익을 위해서 당신들 인권을 박탈해서 미안하다. 교육 전문가가 의회에는 꼭 필요하니까 보상 조치로 교육 비례대표를 주마.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심과 양식이 있다면. 그 교육계가 당연히 이 정도는 요구해서 당당히 받아내야 돼요. 그건 국회 총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선 때 왜 여성, 장애인 뭐 5만 사람들한테 한 석씩 주면서 가장 사람이 많은, 그리고 가장 이유가 있는, 가장 전문 분야, 그리고 예산도 제일 많이 씁니다. 60조나 돼요. 유초 중등 예산이. 대학 예산 빼고. 국방비 2배입니다. 유초 중등 예산만 해도. 그렇게 많은 예산을 쓰는데 교육 전문가는 하나도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여야 주요 정당한테 당당하게 가서 요구해야죠. 정교조 교총 같이 가서 뭐 교사 노조 뭐 어디든지 같이 가서 내 나라 내 파일이 아니라 내 나라 국회의원 해야죠. 당장 내년 지방선거부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례대표 한 명씩은 다 들어가고 교육 상임위에. 그래서 민주당과 민주당 좌쪽에 있는 정당들은 정교조 등 교원 노조 활동한 지도자 출신들을 모시고 저 뭡니까 저 국힘인가? 국힘 뭐 이런데 보수 정당들은 저기 교총 출신을 모시고 교총 출신 교수 말고 교총 출신 교사들 현장 교사들을 모시고 해서라도 최소한도 뭐 3명, 4명은 시도의회에 교육 전문가가 포진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몇 분은 좀 젊은 나이에 딱 6개월 전에 사표 내고 이렇게 딱 봐서 좀 약한데 출마해갖고 당선도 되시고 그렇게 해서 좀 정치적 야심도 가지시고 또 교육 정치를 좀 바르게 펴겠다는 포부도 가지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교사 정치학교라는 걸 만들어서 내년 선거에 대비할까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김용택 이사장님, 우리 저 교사 정치학교 같이 하시죠. 이 교사 정치 기본권의 전도사들을 모아내고 예. 전국적 규모의 전도사들을 모아내고 내년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가진 비례대표건 지역구든 이 교사들한테 기본적인 정치 소양 교육을 시켜야죠. 예. 의회 역할, 선거 출마, 선거라는 게 뭔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한 몇백 명만 한 내년 선거까지 막 한 대종은 김용택 이사장님이 맡아서 하시고 막 지역마다 막 교사 정치학교 만들어서 교사 정치 기본권의 기술을 아무튼 수천 명을 만들어내는 게 저의 포부이자 우리 김용택 이사장님과 함께 갖고 있는 저의 포부예요. 저는 심부름꾼 할게요. 예, 좋습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가면 괜찮을까요? 예. 네. 아, 너무 고맙습니다.